스위스에 그런 제네브 있고, 그다음에 나이로비 그 아프리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있잖아요. 네. 그 뉴욕에서.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서는 UN 대학교 있지만은 기타 기관은 별로 없어요. 맞아. 여러분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리딩 코리아 이만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만열의 리딩 코리아 진행을 돕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즌 1을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리딩 코리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당분간 조금 휴식기에 교수님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계속 할 건 다른 거로 네. 계속 할 건데 그러면서 오늘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교수님. 네. 미처 한국 사람들이 차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만열 교수님이 제안을 하실 겁니다. 교수님 저한테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UN 본부는 어딘지 아세요? 유엔 본부가 어디서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어디? 미국에 제가 뉴욕에 옛날에 그 여행 간 적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유엔 본부가 있더라고요. 정답이지만은 왜 전 세계를 네. 대표하는 UN 본부는 그래서- 뉴욕에서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그때 약간 의아했던 게요. 네. 뉴욕은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국에. 네. 워싱턴 DC가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있어요, 거기에?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 뉴욕에 아마 가장 힘 있는 단체나 세력이 어디 있을까? 뉴욕은 국제 금융 도시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온갖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월스트리트도 월가, 거기 있고. 네. 아, 그런 입김이었나? 제가 이제 사실 조금 오늘 방송 명맥상- 준비하면서 네. 뉴욕의 유엔 본부 설치 이유 뭐 이렇게 검색해봐도 안 나와. 아무리 안 검색해도 나와요? 네. 안 나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아무도 왜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없는 거야. 네, 우리-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고. 당연하게 예. 생겼죠. 왜 뉴욕에 있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 당시 뭐 1946년에 미국의 상당히 그 경제력이 있고 가장 가장 앞선 나라였겠죠, 앞서가고 당시에. 있었고 또 그 당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와서 뭐 70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검토할 만한 문제입니다. 본부를 어디서 세워보시면 유엔 본부 거기 계속 둬야 되냐? 그죠? 그런 뜻이죠. 현재 미국의 경향 보면은 전 정권에서 상당히 고립주의 경향이 강하고 미국이 많은 국제 협력이나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고 있고 맞아요, 탈퇴하고 있죠. 네, 그런 네. 경우에서 미국의 영원히 유엔에 가장 적절한 그런 그렇죠. 장소인지 의문 그렇죠. 의문 생기죠. 유네스코도 얼마 전에 탈퇴하고 네. 또 가치를 계승하는 무역 화각도 탈퇴하고 조약이- 핵협상도 다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해버리고 유엔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승해 왔던 여러 가지 정신들, 네. 국제사회 협약들 먼저 다 어기고 있거든.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뉴욕에 있어야 되냐? 조금 그렇죠. 네.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유엔 본부의 미래에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 아니려면 어느 나라가 좋을까, 어느 도시가 좋을까 뭐 같이 좀 더 토론하고 고민하면 좋겠어요. 저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유엔 본부 같은 어디야, 게 저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긴 하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가장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유엔 본부를 유치를 한다라는 생각은 못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우리가 이럴 자격이 돼? 왜냐면 우리가 기여한 게 없거든. 네. 국제사회에 한국이.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저는 국민으로서 기분은 좋은데 왜 우리나라가 유엔에 복지하면 네.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먼저 몇 개 한국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마 핵심인데 한국은 이른바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사이인 예, 나라죠. 둘 다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좋은 관계도 있고 동시에 동남아, 아프리카이나 남미하고 상당히 좋은 네. 관계도 갖고 있고 그런 개발도상국의 모범도 되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자격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역사 보면은 선진국의 많은 경우는 네네. 제국주의나 시민주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나 그런 시민주의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돈도 벌고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은 그런 식민지를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없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성 자체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그런 전통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앙아시아 나라에서는 믿을만한 나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또 선진국에서도 네. 한국을 믿을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도 굉장히 합리적인 민주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성숙하게 잘 발전시켰고 네. 그것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매우 네.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선진국이 보기에도 대화가 통하는 국 그리고 그렇죠. 개발도상국이든 네. 식민주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도 네. 대화가 통하는 국 따지자면 사실 한국만한 곳이 없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한국은 과학기술이나 인정할 만한 업적이 있어요. 개발도상국하고 다르게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런 개발도상국하고 비슷한 점도 여전히 남아있고 맞습니다. 네. 유엔이 권력을 굉장히 크게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권력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어떤 뉴트럴한 중립적인 네. 나라에 본부를 두는 건 유엔의 장래를 위해서도 훨씬 큰 의미이죠. 그리고 그런 통일하면서 유엔도 혁신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기회 될 수 있죠.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 네.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엔의 많은 그 국가들이 네. 이 잘못된 전쟁에 맞서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최초로 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싸운 첫 번째 전쟁이 한국 전쟁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 있잖아요, 사실은. 아직 안 네.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남한과 북한의 무슨 김일성의 무슨 침략으로 남한과 북한이 뭐 이렇게 싸운 전쟁처럼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땅이 사실은 여전히 한반도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전쟁 이후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원래 뜻이나 그런 방향이 좀 많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작했을 때는 소련하고 미국 같이 협력하고 여러 의미에서 크게 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그 후에는 냉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유엔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 본부를 다시 원래 문제되는 그런 한반도에서 유치하고 그런 계기로 왜곡된 원래 있었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정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네. 이렇게 미국인 학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우리로서 사실 고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그냥 꼭 애국심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얘기예요. 네. 우리만 너무 자신감 없이 이런 주장을 해도 돼?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그 대통령은 실제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네. 유엔 본부가 왜 미국에 있냐? 맞아요.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죠. 옮기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유럽 스위스에 그런 제네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로비 그 아프리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있잖아요. 네. 그 뉴욕에서.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서는 유엔 대학교 있지만은 기타 기관은 별로 없어요. 맞아. 여러분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네. 본부는 뉴욕에 있는데 네. 유네스코라든지 이제 하부 기구들이 많은데 아시아권에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실제는 지구의 인구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아시아에 있어요. 네. 그렇죠. 아시아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네, 좀 네. 약간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 이야기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왜 이제 DMZ 같은 데에 그러니까 우리 왜 지금 이제 그 군사분계선 네. 남북 통일이 되면 거기가 이제 어떤 평화의 축제 장소로 사실은 네. 잘 보존 개발할 만한 곳이잖아요. 그럼 전 그런 곳에 유엔 본부를 남과 북 그 사이에다가 네, 뭐 좋죠. 건물을 네. 이렇게 크게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좋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네. 다시는 전쟁을 네. 우리 알겠죠. 지구촌에서 절대 그렇죠. 없도록 네. 같이 회의하고.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네. 이 유엔에 큰 관심이 없어. 아마 충분히 우리 하겠다 하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죠. 네. 트럼프 정권이 아마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은 그만큼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뭐 자신도 네, 있어야 되고 자신감, 용기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의지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네. 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엔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의 어떤 자긍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 발전과 그런 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는 좀 몇 개월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좀 네. 준비해 뒀다가 시즌 2에서 네. 리딩 코리아
한국을 읽고 한국을 이끌어 보자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